이어서 TJB 생방송 투데이가 방송됩니다. 저 이순재가 추천드린 라이나 OK 실버보험 들고는 싶은데 혹시 전화하면 제가 얘기한 것과 다를까봐 망설이셨습니까? 제가 직접 전화해서 보여드리죠. 네, 라이나 생명입니다. 제가 70이 넘었는데 가입이 되나요? 그럼요, 가입되세요. 병원에 다닌 적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문제 없으세요. 지금 바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궁금한 거 더 물어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보셨죠? 망설 필요 없겠죠? 50세에서 80세라면 나이나 건강에 상관없이 들 수 있고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어르신들 바로 전화해보세요. 1544-4699 1544-4699 시초계약 7년 만기 이후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최장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 고급시계 현금 매입합니다. MB 쇼핑몰 2000 골든 피플에서 즉시 현금 매입합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 고급시계가 현금이 되는 절호의 기회. 목돈 마련을 위한 현명한 선택. MB 쇼핑몰 2000 골든 피플 222-8856. 한우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제10회 한우인의 날과 전국 한우협회 창립 12주년을 축하하는 2011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 대축제. 9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충남 홍성군 홍주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9월 1일 전야제에서는 현철, 박현빈, 조승구, 현숙, 김국환, 홍진영, 황혜진, 이혜리 등 국내 최고의 성인 가수와 함께하는 전국 탑10 가요쇼의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한우 부위별 시식 이벤트, 한우 특별 판매 행사, 한우 기자재 전시회, 농특산물 전시 판매, 한우 홍보관, 추석맞이 세일 이벤트, 치과 무료 진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1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 대축제에서 한우의 우수성을 느껴보십시오. 언제나 다정한 방송 TJB. 그러나 코웨이는 스스로 살균 중. 5일마다 스스로 살균. 코웨이 스스로 살균 얼음 정수기. 코웨이! 엄마를 부탁해! 웅진 코웨이. 완벽한 피부를 향한 랑콤의 새로운 비전. 어드밴스드 스킨 코렉터 비지오네르. LR2412가 잔주름, 모공, 피부결을 바로잡아 완벽을 향한 피부로 재창조합니다. 비지오네르 랑콤. 커피 한잔 하고 갈래? 다음에. 출출한데 우동 어때? 가스오. 뭐 좀 먹이고 싶어서 그렇지 뭐. 그럼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 어때? 역시 스팸. 응? 어때 너도 스팸.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수요일 생방송 투데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추석 차례상에 드는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주부님들의 한숨 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계속된 장마와 폭우로 이 제수용품 작황이 부진해서요.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차리는데 드는 비용이 무려 23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올해 또 추석 대목을 틈타 또 원산지 불법 유통 사례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추석 대목을 노린 수입 농수산물을 특별 단속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관세율이 높은 고사리나 새우, 또 조개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명절 때마다 고개를 드는 저급 수입 농산물 파는 분들도 자신의 조상님께 드릴 음식이라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속여서 못 팔 텐데 네. 올해 명절은 좀 양심을 지키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급 수입 농산물 때문에 우리의 신토부리 농산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좀 단절됐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자, 생방송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는 생생정보 여자가 좋다 시간입니다. 저는 매주 이 시간 수요일 생생정보 여자가 좋다 시간이 무척이나 기다려지는데 네. 바로 이 네. 소원지기 김종호 리포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소원 들어주시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특히 윤창기 아나운서가 꼭 네.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꼭 봐야 됩니까? 네, 윤창기 아나운서 제가 알기로는 좀 무뚝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잘못 알고 계신데요. 좀 무뚝뚝한 게 아니라 다정다감으로 따졌을 때 국가대표급. 네. 다정다감. 네, 제가 여자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확인할 방법이 없네. 네. 네, 오늘의 주인공이 2년 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는커녕 이벤트는커녕 사랑 표현도 제대로 해본지 않았던 무뚝뚝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소원을 말해봐를 통해서 저희가 프로포즈를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날도 사연 신청을 위해 한 남자분께서 제작진을 찾아오셨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데 어떤 사연인지 먼저 궁금합니다. 2년 정도 교제를 했는데요. 예, 지금까지 지내면서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좀 가볍게 만났다. 예, 좀 이제 나이도 좀 됐고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네, 그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내 진심을 알아줄 수 있게 멋진 프로포즈를 준비해 줄 수 있나요? 당신의 소원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원을 말해봐. 소원지기 김정호입니다. 네, 이곳은 대전의 한 놀이공원인데요. 이 놀이공원만큼 프로포즈하기에 딱 알맞는 장소는 없겠죠. 그럼 지금부터 소원을 해결해보러 함께 가보시죠. 자, 오늘 프로포즈는 대전의 한 식물공원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멋진 이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기 지금 주인공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벌써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프로포즈를 한다고 해서 옷도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으시고 너무 멋지세요. 자, 예, 오늘 저희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작전을 좀 짜야 됩니다. 준비가 좀 되셨나요? 어떻게 하실지? 네, 좀 떨리지만 네, 자신감을 가지고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자친구분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네. 저희가 이제 작전을 좀 짜서 여자친구 오기 전까지 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사실 파이팅은 외쳤지만 저도 딱히 놀랄만한 이벤트 계획은 생각나질 않더라고요. 회의 끝에 맞춤형 즉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물론 여자친구에게 비밀은 필수겠죠. 은진아. 은진아. 내가 조금 늦어. 가면 입구에 제작진 형님 한 분 계시니까 먼저 만나고 있어봐. 금방 갈게. 내가 전화할게.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했거든? 네 인상착의 대충 얘기해놨으니까. 앞에 가 있어봐. 가서 많이 못 찾으면 전화해. 남자친구가 이벤트를 계획하는 동안 시간이 얼마 지나자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저, 혹시 형설 씨 여자친구분이세요? 혹시 나오시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차 갖고 오셨습니다. 네, 차 갖고 왔는데 저기 뭐지? 동물원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다리셨구나. 네. 형설 씨는? 오고 있다고 하던데. 아직이요? 네. 연락 아직 못 받아서. 오고 있다는데.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더 어두워지기 전에 네. 여기 스케치를 좀 먼저 할까요? 여기. 스케치요? 네. 일단 리포팅 하나 할게요. 하이 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인이시네요. 네. 아, 현선 씨가 네. 아직 도착을 안 했잖아요. 네. 네, 뭐 도착하시기 전에 뭐 할 일도 없는데 네. 여기 좀 어두워지기 전에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애인 어떠세요? 없이요? 네? 애인 없이. 아이 뭐 네. 저도 좀 그렇지만 한번 둘러보시죠 같이. 예. 네. 물론 다 작전이죠.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동안 여자친구분과 잠깐 데이트를 했는데요. 활발한 성격에 착하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사이 남자친구에 관해 살짝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이제 평상시에 좀 어떠신가요? 평소에는 좀 무뚝뚝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답답할 때도 되게 많은데 또 챙겨줄 때는 티 안 나게 챙겨줘서 좀 약간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것도 해주신 적 있으세요, 남자친구가? 이벤트는 잘 안 하더라고요. 무뚝뚝해서 그런지 평소에 생일도 좀 잘 안 챙겨주고 기념일도 잘 안 챙겨주고 그럴 땐 좀 서운하죠. 네, 오늘 서운했던 것들 모두 정리 들어갑니다. 아주 놀랄만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촬영이 늦어지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렇습니다. 분수 안에 숨어 있다가 물이 내려갔을 때 큰 소리로 여자친구의 이름을 불러 깜짝 놀라게 해주는 것부터 이벤트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공원에 짜여진 일정의 분수쇼가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더 이상 분수 이벤트는 못하게 된 상태. 100% 리얼 이벤트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오늘 왠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벤트도 늘 하던 사람이 해야 잘하는 건가요? 첫 번째 계획이 안타깝게 실패하고 결국 주인공은 평범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늦었어. 밀렸습니다. 일찍 와서 기다렸지만 본의 아니게 죄인이 돼버린 남자친구. 이게 두 분 이제 다 모이셨네요. 네. 이렇게 늦으셨어요. 자, 이렇게 다 모였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인 데이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데이트가 시작되었는데요. 데이트만에서는 소원을 말해봐가 아니죠. 공연하는 동안 시끄러우니까 앉아서 좀 쉬었다가 공연 끝나면 하죠. 공연장을 발견한 제작팀. 마침 바로 공연이 있을 예정이라 일단 자리를 잡고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멋진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동안 여자친구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공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틈을 타 작가님이 바로 섭외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저는 어디 있었냐고요. 그저 눈치만 보면서 다음 순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공연이 끝나자 저희가 급섭외한 관계자분이 등장하셨습니다. 곧 무대 이벤트가 시작될 텐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TJB 생방송 투데이 소원을 말해봐 라는 프로에서 무대로 올라가 주세요. 잔잔한 음악이 깔리자 오늘의 주인공 씩씩하게 무대로 올라가는데요. 여자친구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귄 지 600일 좀 되는 아주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네, 앞으로 조금 더 좀 진정성 있게 진심인 제 마음을 그녀가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진아, 나와봐. 당황을 했지만 보통 여자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죠? 자, 무대에 오른 여자친구 과연 어떤 프로포즈를 할까요? 평소에 내가 너무 너한테 감동을 준 적도 없고 마음이 내심 걸렸어. 앞으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해.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긴장한 모습이 억낙한데요. 힘내요, 형섭씨. 관객분들의 박수를 받고 다시 힘을 내서 말티나 내 마음을 받아줘. 네, 그 마음을 어찌 안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자친구분 어느 정도 서운했던 마음이 풀리셨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무사히 이제 프로포즈는 성공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좀 당황스럽고 이벤트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라서 네, 공정성 있는 만남을 하겠습니다. 평소 심장이 약하시거나 짝이 없으신 분들은 살짝 눈을 감아주세요. 한참 야경 데이트를 하고 이대로 마무리를 하면 시시하겠죠. 이제 그들을 위한 멋진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만년동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에 식사 준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레스토랑입니다. 저도 두 분을 뵈니까 배도 아프고 배도 고픕니다. 자, 이 레스토랑에서 두 분 이 로맨틱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대화 나누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빠져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자, 이제 화려한 음식이 나오고 맛있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얘기 들었는데 두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첫 이벤트에 많이 긴장했을 형설씨. 여자친구의 따뜻한 배려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클라이막스를 빠뜨릴 수는 없겠죠. 바로 영상 편지를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뭔가가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낮에 미리 녹화해두었던 영상 편지를 보여주었는데요. 네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내 프로포즈가 성공을 해서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널 위해서 이런 일을 준비했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굳이 의뢰를 안 해도 너한테 항상 이런 즐거움을 주도록 노력할게. 내 진심이니까 지켜봐줘. 내가 약속할게. 사랑해. 끝내 참았던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실까요?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동 받았고. 이렇게 모든 이벤트가 종료되었는데요. 그동안의 한 깔끔하게 풀리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멋진 프로포즈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재밌고 즐거웠어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정말 즐거우셨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소원 해결 완료했습니다. 소원 해결 다 같이 완료! 표현하는 법이 다를 뿐이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자친구분도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사랑의 힘으로 용기를 낸 남자친구분을 앞으로 더 사랑해주세요. 두 분 앞으로 더 행복하세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공개 이벤트 하면 여자들이 누구나 꿈꾸는 그런 프로포즈잖아요. 네. 남자친구분이 평소에 굉장히 무뚝뚝한 성격이라고 들었는데 큰 용기를 내셨나 보네요. 네, 남자친구분도 대단하시지만 이 여자친구분이 2년 동안 묵묵하게 이 형설 씨의 무뚝뚝한 성격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교제를 해왔다는 게 저는 정말 더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형설 씨, 앞으로 더 여자친구분에게 잘해주시고 두 분 이쁜 사랑 앞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형선 씨 보고 계시죠? 요즘에는 무뚝뚝한 남자보다는 센스 있고 또 유머러스한 남자가 대세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이벤트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로맨스한 그런 남자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정우 리포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TJB 생방송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클릭 라이프인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가을 타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바쁘게 살다 보면 새록새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마다 누구나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죠. 언제 생각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에서 자구나란 화가를 따라서 어린 날의 동심도 느껴보고 또 그 시절의 향수도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나이 살던 고향 그 추억 속으로 화첩기행 함께 떠나보시죠.
막 바위가 시작되나 봐요. 네, 꼭대기가 다 바위에 바위. 여기서부터 이제 금강산이 시작되나. 성신한 새벽. 화가와 서예가가 몽골산 암릉을 딛고 용봉산을 오릅니다. 험하지도 않고. 저긴 하늘 열렸다. 왼쪽 하늘 열리고. 저 밑에 봐요. 안개구름이 막 샥 올라오네. 야, 지금 우리 마을이었는데 저렇게. 저기가? 이뻤나? 안개 끼니까 또. 예전에 용봉산 지금 막 어렸을 때 뛰어 올라오고 막 그랬던 데거든요. 오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멋지다. 그런 느낌 보니까 또 다르네. 마음은 옛날에로되 몸은. 어느 꼬마의 아름다운 유년 시절 추억을 품은 채 살아온 용봉산. 이젠 어엿한 화가가 돼 40년 만에 돌아온 그 어린 꼬마를 위해 용봉산은 잊었던 추억을 떠올리듯 해를 띄우고 안개를 걷어 화가의 옛 고향 마을을 선명하게 기억해냅니다. 야, 수묵화가 따로 없네요. 그렇죠. 네. 아무런 걱정도 또 근심도 없이 철없는 망아지처럼 너른 들판을 뛰어다니며 마냥 행복해하던 그때 그 시절이 머물고 있는 고향.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고 있을 고향으로 화척기행 떠납니다. 진달래하고 충청남도 예산과 홍성에 걸쳐 있는 용봉산. 해발 381m의 낮은 산이지만 작은 금강산이라 해도 될 만큼 기묘한 형상의 기암괴석이 온 산을 둘러치고 있는데요. 적당한 스릴과 시원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오밀조밀한 암릉길은 산행의 묘미를 선사합니다. 낮은 산이지만 비경이 정말 멋지네요. 네, 참 멋있죠. 이 용의 몸에 봉황 머리를 한 모습 같다고 해서 용봉산이라 불리는 이 산을 동네 뒷동산 삼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오르내렸다는 박석신 화가. 정상까지 산행하는 동안 수백 장의 한국화를 보듯 시시각각으로 풍경이 바뀌는 것이 이 용봉산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날의 추억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려내는 화가가 될 수 있게 해준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렇게 서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서 있는 데가 악귀봉이라요, 악귀봉. 악귀봉이고, 저 앞에 이제 노적봉. 저쪽이 이제 최고봉인데, 여기서가 전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바위가 더 우뚝한 것 같아. 정말 자주 올라왔어요. 자주 올라오고, 올라왔을 때 또, 건넌 마을, 그 산 너머 마을 아이들이랑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우연히? 그 이상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등산하다 만난 사이는 괜찮은데, 왜 그 산 너머 옆 동네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어렸을 때야 다, 우리 마을이 최고다 해가지고. 경쟁심? 뭐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을까? 자, 한번 붙자. 40년 만에 다시 용봉산을 찾은 화가는 감회가 새로운 듯 회상에 젖어봅니다. 이렇게 말 한 장 딱 그렇지, 앉아. 야, 좀 작아졌네. 엄청 컸었는데. 샀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왜?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이 머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말이. 근데 머리가 저 앞에 있어, 저 앞에.
여기서 절로 저쪽 바위로. 고향의 산은 그대로인데 왠지 모르게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까닭은 사실 변한 것은 고향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해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곳이 매번 갈 때마다 항상 달라졌다는 그런 느낌을 드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나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 마음이 올랐던 산하고 졌는데 우리 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이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는 어마어마한 산이었는데 또 이제 올라오니까 또 그 어마어마했던 산이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와, 동화 속에 나오는 풍경 같네요. 네, 참 예쁘죠? 이 수채화 같은 풍각의 푸른 초원 위로 자유로이 논이는 동물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화가의 고향 마을 어느 목장입니다. 몽골의 초원지대도 부럽지 않은 고즈넉한 목장의 풍경이 참 이국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싱그러운 풀냄새가 물씬 풍기는 푸른 초원에서 동화 속 주인공처럼 양떼를 모는 국내 유일의 목양견 조련사 마태용 씨를 만났습니다. Lie down. Lie down. Lie down. Lie down. Come by. Come by. 오, Come 야, by. 이 Lie down. 너 가까이, 오!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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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ie down. Lie down.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저 개가 일리 모르는 거예요? 예. 아니, 선생님 모신 건가? 야, 양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하구나. Lie down. 양들도 알아듣네. 야, 아니, 저쪽 모실 때 아까 뭐 걔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명령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까 뭐라고 하셨죠? 뭐 오웨이. 오웨이. 컴바이. 아, 그런 걸 제가 해도 들릴까요? 예, 아마 들을 것 같아요. 들을까요? 어떻게 쟤를 잠깐 좀 멈춰주시고. Lie down. 라이 다운. Lie down. 라이 다운은 멈추라는 거. Lie down. 멈추라. 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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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이 듣는 거예요? 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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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도는데? 오, 도는데요? 아, 근데 뭐 정확히는 안 도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컴바이. 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오웨이. 오. 야, 그럼 저 개 종자가 뭐예요? 종이? 보드콜리요. 보더콜리? 예, 보드콜리.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날렵하긴 한데. 근데 정말 똑똑하구나. 그걸 다 알아듣는 거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진짜 짱이다. 오웨이. 와. Lie down. Come by. Come by. Come by. Come by. Come by. 에이. 오웨이. 싱싱한 오후. 푸른 초원을 뭉게구름처럼 몽실몽실 떠다니는 양떼들과 순박한 양치기가 전하는 초록빛깔 이야기가 화가의 화폭에서 행복한 여름날의 한때로 기록되는 시간. 거칠었던 삶의 벌판을 싱그러운 초원으로 뒤바꾸는 양치기에게서 더없이 푸르고 또 청순한 마음을 발견한 화가는 그의 소박하고도 평화로운 삶을 동경 어린 시선으로 화폭에 담아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이야기 없는 곳이 없는 화가의 고향 땅 예산. 여러분도 어린 날의 향수가 간직된 고향으로 순박한 동심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떤가요?
네, 잘 봤습니다. 양치기 개를 기르는 조련사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예산에서 들려주는 고향 이야기 계속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철렴놀이에서부터 예산이 난 천재 서예가죠. 추사 김정희 선생의 웅장한 고택까지 담아왔습니다. 일요일 밤 11시 화첩기행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고향이 그리우신 분들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아마 추석 선물로 아주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희경 리포터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5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테마터치 내 고향인데요. 자, 오늘 떠나볼 곳은 이 세계 7대 자연 경관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아름다운 그곳, 바로 제주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주 함을 끼고 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제주 동문시장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제주에 오면 동문시장을 꼭 들려야만 하는 이유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주시 구도심 중심에 위치한 제주 동문시장. 제주 동문시장은 제주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곳입니다. 규모나 역사면에서 제주 동문시장은 제주 최고를 자랑하는데요. 장터기행, 오늘 이 시간에는 정이 살아 숨쉬는 곳 제주 동문시장을 만나보시죠. 자, 원장님,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 그 동문시장 하면 우리 제주를 대표하는 또 가장 또 대표적인 또 전통시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문시장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이 동문시장은 제주에서 처음 상권이 형성된 것이죠. 한 60년 전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래시장의 성격과 현대시장의 성격을 아우러가지고 아주 이상적으로 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주 동문시장이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주항을 인근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주항은 제주 교통의 중심지로 동문시장 역시 물류의 중심지로 부각돼 왔습니다. 여기에 제주 최대 상권인 패션 1번지 칠성로를 인근에 두고 있어 전통시장과 서로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시민들의 쉼터로 유명한 산지천이 있어 나들이 나온 시민들의 발길을 자연스레 시장으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동문지리장에서 또 유명한 동태골목, 이 동태 칠공주 할머니들이거든요. 동태마을. 아, 근데 어머니 오늘 보니까 칠공주에 되는데 공주 한 분이 빠졌어. 왜 6분만 계세요? 아, 잔치 먹으러 갔었지. 아, 잔치 하러 가셔가지고 한 분이 빠지셨어요? 네. 아, 칠공주 중에 우리 할머니가? 저쪽 할머니가 일공주 대장. 대장. 우리 어머님 몇 공주? 난 삼공주. 삼공주 세 번째. 아, 그러시구나.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해온 동태 할머니들. 이젠 서로가 가족이자 친구가 됐다는데요. 이젠 손님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라기보단 힘들 때나 기쁠 때 서로를 위로해주는 동료애가 더 깊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들은 이곳에서 30년 이상을 함께 보내셨다고 하네요. 장사는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어머니는 동태? 40년은 안 가고 예. 35년으로 잡을까? 더 가기는 했지만. 35년이요? 아니, 그러면 35년이 동태 장사하셨으면은 뭐 우리 자녀분들 다 이거 장사해서 다 키우시고 시집장가 보내셨겠네? 다 보냈지. 다 서울 가서 사남매 서울 가서. 사남매를? 다 대학교 보내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우리 어머니한테 동태 참 고마운 거네. 예, 참 동태가 이쁜 내게는 진로 행복이라. 최근 몇 년 전부터 이곳 동문시장에선 빙떡이라는 제주 전통 음식이 시장의 명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음식이지만 제주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싸서 드려. 그럼 맛을 보죠. 아, 그렇죠. 자, 싸보세요. 예, 이게. 이렇게 잡고서 그냥 잡수세요. 아우 막 해가지고 그냥 뜨시게. 뜨끈뜨끈하는 거 뜨끈뜨끈해. 그렇지. 밑에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잡수세요. 잠깐 무수에서 구우려고. 네? 빈떡 잡수지 오래가지 잡숴요. 메밀은 지금 막 부쳐내서 뜨뜻하고 또 안에 있는 무채는 차갑고. 네, 차갑고 하니까 참 이게 빈떡 먹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참. 이게 그
순전히 메밀가루로만 하니까 100%만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무를 넣잖아요. 무만 넣고 하니까 이게 진짜 웰빙이에요. 이게 진짜 웰빙이죠? 인공감이 하나도 안 된 진짜 웰빙이에요. 이젠 제주 사람들에게도 낯선 음식이 돼버린 빙떡. 이곳 동문시장에선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는데요. 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빙떡은 자연주의 웰빙 음식으로 이곳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곳 시장의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변화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 손님들이 일부러 참 귀를 막고도 찾아오는데 안식에 만들어 놓고 하나씩 찾고 가야겠잖아. 그래서 매일 하는 거 하긴. 네. 없어. 장마철,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관광객들이 찾아왔는데요. 이 빙떡의 맛을 보기 위해 길을 물어 찾아왔다고 합니다. 비록 관광객들이 사가는 양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두 명씩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꽤 많다고 하네요. 또 관광객이 인터넷에 내용을 올려놔서 관심 있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빙떡과 함께 이곳 동문시장에는 또 다른 유명 먹을거리가 있는데요. 보기엔 여느 시장의 국밥집이지만 다른 국밥집에선 찾기 힘든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기국수입니다. 다른 지방에서 찾기 힘든 제주 전통 음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 식당에선 고기국수를 이곳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야, 이게 또 우리 또 제주의 또 전통 먹을거리 중에 하나, 고기국수. 예, 고기국수. 아유, 예? 고기국수 이거. 이거 우리 제주말로 뭐라고 하니까 먹으면 배지근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데 고기국수하고 달라가지고 순대 고기국수야. 순대 고기국수. 순대도 들어가고. 예, 내장도 들어가고. 오. 그러면 이제 뭐 혹시 관광객분들이 오시면 좀 입에 안 맞을 것 같다고 좀 거부하시진 않으세요? 아니요, 관광 손님님이 더 맛있다고 하면서 잘 드셔요. 따뜻하면서. 그리고 고기가요, 내장이며 이런 순대 같은 것이 다 제주산이 맛인 게. 편하게 맛 좋아해. 관광 손님들도 특이하긴 합니다, 뭐. 그러세요? 사실 근래 들어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고기국수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겐 생소한 음식입니다. 이 낯선 음식은 돼지고기 사골 국물에 국수를 넣고 삶은 돼지고기를 같이 얹어 먹는 것이 보통인데요. 처음 맛보는 사람들 대부분 그 맛에 매료될 만큼 고기국수는 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고기국수가 이 국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물 맛이거든요. 이 국물을 한번 맛을 봐야 돼. 국물. 아우, 막 진하면서 담백하고 우리 제주말로 진짜 배지근하다. 네, 관광 손님들이 오셔도 시장 한번 꼭 들려 가실 수 없어. 진짜 여기 푸짐하고 맛 좋아 맛이. 언제나 구수한 인정이 넘치는 곳 시장.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한 발빠른 변화도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따뜻한 정과 인심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전통시장인데요. 오랜 세월 한결같이 시장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기에 시장의 분주함과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전통시장의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동문시장 둘러보고 왔는데요. 참, 동문시장에는 이 시장의 터줏대감인 칠공주 누님들도 계시고요. 네. 또 한번 맛을 보면 잊을 수 없다는 빙떡까지. 어찌 동문시장을 찾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 제주 동문시장은요, 시설 현대화 그리고 다양한 문화교실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11월 11일입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7개 도시가 선정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네, 이 제주도의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센터 연결합니다. 네,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강제징용은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이주한 것이다. 올해 출간된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인데요. 일본의 역사 왜곡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올해 발간된 일본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임진왜란이 침략이 아닌 조선 출병으로 표현됐습니다. 강제합병은 식민지로 하다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바뀌었고 강제징용은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이주했다고 적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한일초등학교 역사교사 워크숍에서 일본 교사들이 지적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역사 왜곡 내용들입니다. やっぱりそれを国の政策的にはだんだん曖昧にしていくというふうなのははっきり読み取れますね。だから教科書の記述がだんだんこうぼやかされていってる。 또 임진왜란은 퇴각 당시 조선군에 포위된 외성 전투 그림만 넣어 일본이 오히려 위협당하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에 의해서 동경서적 등 일본 내 주요 출판사들이 일제침략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생략시켜 나가고 있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측에서도 일본의 강제합병과 침략 역사에 대해 소홀히 가르쳐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술국치나 일제 식민 지배 같은 불행한 역사도 지금 현장에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데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교육들이 좀 더 많이 이뤄져야지 제대로 된 교육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선 한일 양국의 바람직한 역사교육의 방향과 함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됩니다. TJB 뉴스 유지일입니다. 충남 지역 5개 시군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 통합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시군구 각각의 인구와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구에 대한 통합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준안이 확정되면 충남에서는 계룡과 공주, 보령, 논산시와 청양군 등 5개 시군이 통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들은 지역의 문화와 생활 환경을 배제한 채 인위적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세종시의 첫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이 시작됩니다. 극동건설은 다음 달 말 세종시에 732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며 10월에는 대구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2,591가구와 1,137가구에 대한 청약에 들어갑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700에서 800만 원대로 올 상반기 LH가 분양한 첫마을 2단계보다는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버려지는 동물 숫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치료비에 부가세가 부과된 데다 올 하반기 먹이값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더 늘어날까 우려됩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대전 유등천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골든 레트리버 천둥이. 현재 천둥이처럼 대전시 동물보호소에 맡겨진 유기동물은 250여 마리에 이릅니다. 평소 수준인 100여 마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보호소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특히 한 달 평균 200여 마리던 유기동물 신고 건수는 7월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평균 한 200마리 정도, 200건 정도 이제 발생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날이 더 풀리면서 여름철로 가면서, 최근에 지난달까지는 거의 400건 가까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맡길 곳이 여의치 않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진 탓입니다. 사육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도 원인입니다. 지난 7월부터 동물 치료비에 10% 부가세가 부과되자 병원에 맡긴 애완동물을 아예 찾아가지 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7월, 8월 사이에 그 건수가 좀 많이 늘어서 주인분들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강아지는 계속 데리고 있고 하는 원장님들이 몇 분 계시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여기에 하반기에는 먹이값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버려지는 동물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휴가철과 맞물려 손쉽게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애완동물들이 어느 해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TJB 뉴스 노동현입니다. 지난해 대전 충남의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5.7% 늘어난 가운데 대전은 2.9% 증가하는 데 그쳐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충남도 출생아 수가 5.1% 증가해 역시 전국 평균 증가율을 밑돌았습니다.
3월 평균 출산 연령은 대전이 31.22세, 충남이 30.41세로 대전은 전년보다 0.32세, 충남은 0.27세 높아졌고 충남의 출산 연령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가 시내버스 운행 속도 향상을 위해 버스 전용 차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기존의 24대에서 49대로 2배가량 늘리고 상습 위반 구간에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 4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또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장애인들의 꿈과 희망의 일터인 무지개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 이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 중에서 복사용지와 점보르 화장지, 핸드타올 제품이 공식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최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무지개복지센터는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26일 개관한 직후 지난 4개월 동안 제품 생산을 위한 정상 가동을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무지개복지센터의 생산 제품은 국내 최고급 원재료만을 사용해 생산하면서도 공급 단가는 일반 시중 단가의 70에서 80%인 장애인 판매 시설 기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3사 단지 안에 있는 공단의 시설, 그다음에 어린이집, 사회복지기관 모든 시설에 걸쳐서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을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설관리공단은 무지개복지센터의 생산 제품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지타전 뉴스 이현정입니다. 논산의 연산역은 지난 1911년에 설치돼 올해로 100년째를 맞는 간이역인데요. 연산역이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할 전망입니다. 충남인터넷방송 김지윤 기자입니다. 간간히 오가는 승객들과 소박한 역사, 고즈넉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연산역. 이곳 연산역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11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간이역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간이역은 소규모 기차역의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대상지 선정에 따라 논산시는 국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여기에 시비 1억 5천만 원을 보태 연산역에 복합 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연산역 창고를 리모델링해 소규모 공연장 등으로 꾸미고 주차장은 열린 문화휴식 공간으로 문화벽화와 등록문화재인 급수탑은 포토존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100년의 역사를 지닌 연산역에 지역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이 재생되고 LA인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사업과 연계하여 연산천 정비 및 연산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연산 지역 문화 홍보 및 지역 활성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더욱이 연산역은 올해로 설치 100년째를 맞고 있어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이 더욱 뜻깊은 일이 됐습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센터였습니다. 네, 리빙 플러스입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건데요. 상담원 연결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전화 연결 같은 경우에는 잘 연결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한 바로 소비자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바로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인데요.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편리성까지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상담센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리빙플러스에서는 소비자정보주부교실 이향원 부장과 함께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네. 어떤 곳입니까? 1372 소비자 상담센터는 2010년 1월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민간소비자단체, 그리고 소비자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전에 상담센터가 문을 열기 전에는 각 단체별로 상담을 하고 피해구제를 하는 시스템이어서 상담이 많이 몰리는 단체나 기관은 대기 시간이 길어서 네.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로 연결을 해서 통합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입니다. 네, 그렇군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그럼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하시면 네. 의료 상담이나 자동차 상담 같은 전문 상담이 아닌 일반 품목의 상담은 지역 소비자 단체나 지역 자치단체에서 1차 상담을 하고 네. 피해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구제를 못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담당자에게 이관이 되고 있고요. 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상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네.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소비생활 관련 뉴스도 있고요. 상담 정보,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소속된 참여 단체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소속된 단체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 주부교실도 참여를 네, 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청 소비생활센터 등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네. 그리고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네. 소비자시민회 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 한국 YWCA 전국연맹, 한국 YMCA 연합회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네요. 네. 2010년 처음 시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시행 첫 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상담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2010년 개통 첫 해에 총 73만 2,560건의 소비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네. 1분기에는 15만 9,900건이었던 것이 4분기에는 21만 7,800건으로 꾸준히 늘은 것으로 네. 나타났는데요. 상담 주체별로 보면 소비자단체가 한 70% 됐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2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5%였습니다. 2011년도 벌써 8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2011년 상반기, 6월에는 1372 상담 건수가 37만 9천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만 3천여 건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훨씬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2010년보다 훨씬 많은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 건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372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중에서 네. 또 어떤 품목들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네, 2010년도에 1372를 통해서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휴대폰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합 품질이라든가 서비스 불만 처리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초고색 인터넷, 그리고 중고 자동차, 이동 전화 서비스, 택배 화물 운송 서비스로 나타났는데요. 초고색 인터넷 같은 경우는 청약 처리라든가 계약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문제가 가장 많았고요. 네.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성능 불량이라든가 사고 사실을 미고지한 경우가 많았고요. 네. 이동 전화의 경우는 요금이라든가 계약 해지 등에서 많았고, 택배 화물 운송 서비스는 내용물이 파손됐다든가 네. 분실이 되었다든가 배상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휴대폰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분 혹시 스마트폰 사용하십니까? 네, 저는 스마트폰 사용합니다. 저도요. 네. 이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스마트폰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면은 이 소비자는 이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에 통화 중 끊기는 하자가 반복으로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사업자에서는 이거는 프로그램의 상의 오류다, 기계상의 하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상담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기기와 그러니까 컴퓨터와 같이 통합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상의 하자인지 그리고 네. 소프트상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오류인지 네.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만이 처리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71 상담센터는 전국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부교실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네네. 주부교실에 접수되는 상담 중에서 또 많이 접수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의료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네. 환불에 대한 상담입니다. 뭐 전자상거래나 그 통신 판매로 구입했을 때 7일 이내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환불이 가능한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업체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불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하상가라든가 일반 뭐 매장에 가서 의류를 구입했을 경우에 네. 환불이 안 된다라는 것을 고지하고 판매했을 경우에는 환불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특히 의류를 구입할 때 환불이 가능한 건지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마지막 네.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비자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다툼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언쟁이 오고 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뭐 언쟁하지 말고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도움을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기꺼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향원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네.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뤘던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게요. 일교차가 큽니다.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외출하실 때 가디건 하나쯤 챙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내 마음의 크레파스가 방송됩니다. 한우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제10회 한우인의 날과 전국 한우협회 창립 12주년을 축하하는 2011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 대축제. 9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충남 홍성군 홍주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9월 1일 전야제에서는 현철, 박형빈, 조승구, 현수, 김국환, 홍진영, 황혜진, 이혜리 등 국내 최고의 성인 가수와 함께하는 전국 탑10 가요쇼의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한우 부위별 시식 이벤트, 한우 특별 판매 행사, 한우 기자재 전시회, 농특산물 전시 판매, 한우 홍보관, 추석맞이 세일 이벤트, 식과 무료 인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1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 대축제에서 한우의 우수성을 느껴보십시오. 지역